같이 살 방법이 있는데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우리가 같이 편먹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도움 없이 그쪽이나 우리나 살아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서라도 답이 나오겠죠. 살아남기 위해 하나가 된 남북의 공동 탈출 작전, 모가디슈입니다. 1990년 머나먼 타국. 여기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동분서주하던 외교관 한신성, 그리고 그의 서기관. 자문을 열면 되지 그걸? 양쪽 국기가 잘리면 안 돼, 알았지? 소말리아 대학 현판도 나와야 되고. 당시 유엔 미가입국이던 대한민국에게 기존 회원국인 소말리아의 한 표가 꽤 절실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시간 모가디슈로 날아온 또 다른 외교 인사, 안기부 출신 강대진 참사관입니다. 대사님, 드디어 대통령 면담. 대한민국 역사적인 유엔 가입 승진. 아이 승진은 또 너무 같다. 갑작스레 도로 한복판에서 소말리아 무장 강도단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마레 대통령에게 전할 선물만을 낚아챈 채 자리를 떠나버린 강도들. 결국 석 달을 공들여 만든 외교 면담이 취소되고만 그날. 그럼 눈 뜨고 그냥 가방 가져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참사관님이 같이 있었다고 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경찰에 신고도 안 하셨다며? 그거 소용없어. 딱 봐도 이북놈들 공작이잖아. 이제까지 외교차량 습격한 무장 강도들이 차 빼고 집만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냉전의 엄혹함이 가시지 않던 시기 안기부 출신 강 참사관은 소말리아를 대한민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한 가지 묘안을 제안합니다. 이건 68년부터 AK-47을 베이스로 만든 68식 보총. 또 이건 AK-47을 저격용으로 개량한 78식 저격 보총인데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다. 딱 그러니까 걔는 막 특종 잡았다고 눈이 획가 뒤집어 까지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북한자 확실해? 사실이야? 사실이 무슨 상관이에요. 기사를 제가 쓰는 것도 아닌데. 반군과 북한의 무기거래 이슈를 들이밀면서 대한민국의 가입 지지 연설을 부탁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남한과 북한, 양국의 외교 로비를 저울질하는 소말리아. 저것들이 이젠 대놓고 바람을 피우네. 어이! 임용수 대사! 그거 좀 봅시다. 무슨 용무 있어?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페어플레이. 당신들이야말로 왜 우리가 반군을 지원한다는 거짓말까지 퍼뜨려서 소말리아랑 싸움 붙이는 거예요? 거짓말이 당신들 외교 방침이요. 이걸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시오? 사진까지 다 찍혀서 신문에 난 마당에. 반군들한테 무기 팔아먹는 걸 들키지나 말든지. 그거 자꾸 없는 소리 짓거릴 거요? 선은 넘지 마. 야, 우린 여기 가만히 있는데 선은 뒤쪽으로 모아서. 강수로 확. 안 돼. 여기서 그러면 안 돼. 모두가 한껏 날을 세워서 다투던 그때 별안간 총성과 포탄 소리가 들리는데요. 독재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번진 반군들의 대규모 시위였었죠. 그렇게 난데없는 내전으로 패닉에 빠져버린 한국 대사관. 통신 정보 목통이에요. 이 아비규환에서 벗어나려면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경비병력부터 요청해야 했는데요. 한편 이미 반군과 폭도들에게 점령당하고만 북한 대사관. 그나마 남은 식량하고 자동차까지 다 털어갔으니 어쩝니까? 다들 중국 대사관으로 피신한다. 어렵사리 목숨은 부지했지만 중국 대사관도 공관을 버리고 떠나버린 상황. 이제부터 우리 투쟁 목표는 생존이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던 그 순간 북한은 남아있는 한 줄기 구원책을 향해서 갑니다. Bonjour! We are from the North Korea Embassy! 이건 또 무슨 꽁꽁이일까?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던 대한민국. 그래서 어떡하자고? 야, 보시다시피 어린 애들까지 있지 않소.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오. 언제는 우리한테 뭐 동포 팔아먹는 짓 그만하라며. 현대사 갈 곳이 없어. 하지만 결국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호소하던 북한에게 흔들려버린 마음. 애들 밥은 뭐였습니까? 알테를 보내. 북한의 상황에서 마주한 남한과 북한. 과연 이들은 무사히 모가디슈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가 코로나 시국에 개봉을 해서 2021년 최다 관객 동원한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뭐 굉장히 생생한데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개봉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험이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영화는 당시 극장도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밀어주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이때 포스터에 메인 문구가 극장으로 가자였었어요. 그만큼 이 작품 하나만의 어떤 책임감이 아니라 어떤 극장 영화, 한국 영화에 대한 좀 책임감을 또 실은 영화가 아닌가. 모가디슈가 조금 더 이렇게 사실적이고 극적으로 느껴졌던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네네. 남북이 경쟁하던 시절이고 남한과 북한이 모두 다 유엔에 가입이 안 된 상황.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말리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지금도 사실상 내전 상태이고요. 저때 내전이 계속? 그렇죠. 구도들은 계속 바뀌게 됐지만 어쨌건 그런 그 격변기 지역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나 혹은 남북한 문제로나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아직도 소말리아의 상황이 뭐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로코에서 올로케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실내 장면도 다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진짜 배우들이 막 더워 보이고 좀 뭔가 좀 간절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더 현실적으로 잘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도 넉넉치는 않지만 많이들 드세요. 예? 와, 근데 저 상황에서 식량을 저렇게 나눈다는 건 목숨을 나눈 건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고는 싶은데 상대를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 아, 밥을 바꿔. 네, 밥을 바꿔서 먹으니까 모두가 이제 다. 됐죠. 전향석, 경찰들도 다 내뺐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러네? 야, 이게 뭐니 이게? 이게 뭐야? 아우. 사과하라고 있어 안 끝나. 아니면 끝까지 가보던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화가 스펙타클한 장면이 많은데도 주인공들이 직접적으로 액션하는 장면은 사실상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죠. 뭐 배우들 라인업만 봐도 사실 믿고 보는 집합소입니다. 네. 뭐 김윤석 씨부터 조인성 씨부터 너무 매력적인 배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약간 조인성 씨가 똘끼 있는 참사관 역할을 참 잘 소화하신 것 같아요. 조인성 씨에 대한 이미지가 깨지는 어떤 그런 굉장히 쾌감이 관객들한테 있고 조인성 씨를 보면 여기서 영화 속 설정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양 빠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연기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초반부터 캐릭터를 본인이 잡으셨어요. 말도 안 되게 영어 같은 걸 하는데 영어가 한국말로 들리지 않나요? 한국말 억양으로 영어를 하잖아요. 야, many people no problem. Your job, protect embassy. This is same. Your favorite Korean 시간에. 요새 가장 제가 애정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인데 구교환 씨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극 중에서는 이제 조인성 씨와 구교환 씨가 약간 되게 투닥거리고 좀 갈등을 많이 빚지만은 실제로는 뭐 되게 또 사이가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여기 가만히 있는데 서는 기쪽수로 모아서. 강수로 확. 네, 여기서 이러면. 그러니까 막 생각이 안 나. 야, 내가 언제 기쪽 보고 같이 가자 그랬어? 예. 촬영 감독님도 말씀하시기를 조인성은 진짜 인성이 좋은 배우고 구교환은 교환이 불가능한 배우다라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할 정도로 연기도 뭐 너무 잘하지만 현장 분위기도 되게 또 좋게 만드는데 한몫하셨다고 합니다. 배우는 부모님들이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목적을 정확하게 합시다. 남북 통일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이 전쟁 통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남이 되건 북이 되건 이 선이 닿는 큰 대사관을 탈출 루트로 잡아봅시다. 여기서 가까운 이태리 대사관 두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이태리는 우리 정식 수교국이 아닌데 우리까지 받아준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 아직 이집트 대사관이 남아있어. 이쪽을 통해서 카이로로 빠져나가는 길을 알아볼 수 있지. 이번엔 남조선이 아직 이집트와 수교전이니 불편하시겠구만. 응? 이집트에도 우리 영사관은 있어. 저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이태리 대사관을 맡고 임 대사님이 이집트 대사관을 맡아서 상황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걸로. Ambassador Han! Oh. Look, Ambassador, frankly speaking, we can't take North Koreans, whom we don't have diplomatic ties with, when we can barely fit all of our own people on the plane. So why don't we evacuate South Koreans first? 뭘 고민하셔. 오케이 하셔야지. 그 이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집트 대사관에서 알아서 하겠죠. 이제 와서 우리까지 나갈 길 날리자는 겁니까? 에? 그렇게 애초부터 전향을 시켰으면 우리 쪽 사람들 되는 거니까 다 데려갈 수 있었잖아요. 내 말이. Ambassador Mario? Actually, those North Koreans have defected to our side. So I need you to get back by 4 p.m. at latest and stand by.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속인 거잖아요. 네. 전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향했다라고 말을 해서 탁의 도움을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선 그런 불가피한 선의의 거짓말로 보이죠. 영화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진성 대사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젯밤에 문 열어주지 말고 그냥 내쳤어야 됐는데. 그지? 어떤 개개인의 선택이 있어서 그런 딜레마를 계속 좀 다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절박하게 노크를 하고 있을 때 문을 열어줄 것인가라는 어떤 화두들을 던지고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한민족인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측면입니다. 혹시 버릴 책들 좀 있어? 책이요? 이거 떼면 어떡해요? 이거 이렇게 막 쓰다 보면 다 떨어져요. 이게 어떻게 힘을 받아요, 이게. 이런 운전을 해. 아니, 이 안에도 이렇게 붙여야 돼? 모래주머니나 달아쓰라니까 그 참. 총을 맞을 걸 대비해서 자동차에 왜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책으로 이렇게 방탄차를 만들잖아요. 비주얼로도 되게 좀 인상 깊었었고 뭔가 좀 잘 조달이 되지 않는 현재 상황도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다들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무사히 만납시다. Allahu Akbar, Allahu Akbar. 괜찮아, 정부군이야. 100개 줘봐. 괜찮아. 우리는 그런 전혀 의사가 없다라는 걸 백기를 들고 바깥에 흔들려고 하다가 이 깃발이 빠지고 이 깃대만 나가게 되니까 총인 줄 알고 뭐 정부군이 쏜다든가 이런 상황까지 굉장히 급박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메딕다! 낙소! 정만식, 구교환 두 배우 면허를 따고 첫 카스레이싱 연기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구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에 와서 쉬는 날에는 계속해서 운전 연습을 했다고 해요. 네. 브레이크! 꽉 잡아!
무슨 매드맥스 한 장면 같네요. 진짜 이태리 국기를 진짜 피자집 갈 때만 봤지 내가 이렇게 반가워하게 될지 정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느 순간 영화라는 걸 잊어버리고 실제로 내가.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빨리 이태리 대사관까지 무사히 가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찍기가 어려운 게 이 주인공들의 입장에서는 액션을 하지 않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리액션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피해서 도망가는 액션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상황에서 사실은 배우들이나 주인공들은 모두 다 리액션만 해야 되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그 장면들은 굉장히 스펙터클하면서도 아주 사실감 있게 찍었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도 후반 작업을 얼마나 잘 짜인 프로덕션으로 완성해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한 쾌감을 느꼈던 액션 장면이 끝나고 마지막 엔딩 씬으로 가는데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덤덤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배우들의 연기가 약간 덤덤해지는데 그게 좀 더 약간 울컥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민족애를 보여서 살아났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이 사람들 다 아예 그냥 남한으로까지 데려가서 제대로 이렇게 살게 하고 싶을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마치 비행기 안에서 살짝 농담하는 것처럼 툭 던지는 걸로 그냥 그 마음의 진심을 전한다든지. 몬바사 공항에 도착하면 우리 쪽 대사관에서 차량과 숙소를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 필요하시면 같이 가셔도 된다고요. 그 지난밤 이태리 대사관에 있을 때 병영과 연락이 닿아서 당에서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어. 한대사, 늦었지만 내 진심으로 고맙소. 그런 상황에서 상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쳐다볼 때 이렇게 눈을 가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눈인사라도 할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양쪽에서 눈인사조차 안 하죠. 그게 리얼리티가 있을 거고요. 또 훌륭한 것은 각각의 차를 타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차 안에 있는 묵묵히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김윤석 씨는 화면에서 우측을 보는 싱글샷으로 찍었어요. 단독 쇼트를. 그다음에 거기에 붙이는 장면은 또 어떻게 찍었냐면 이번에 허준호 씨는 왼쪽을 보도록 찍었어요. 근데 이것을 편집해서 연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둘이 마주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해서 결국은 양측의 하나됨 같은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촬영과 편집에 의해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품이 있고 멋진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모가디슈를 보지 못한 우리 덕후분들을 위해서 문화시민만의 해시태그 한번 붙여볼까요? 한국 영화 시스템의 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이 수많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통제해서 이런 거대한 영화를 찍었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영화 시스템의 힘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절대 서로 아는 척하면 안 되니까 임 대사님 인솔 잘 부탁드리고 다들 작별 인사를 여기서 나눕시다. 네.